9억 7천에 신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낙찰받은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부동산 사인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5억에는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리도 했는데 팔아도 세금 다 내도 1억은 남아요. 1억은 실거주 목적으로 해도. 경매 투자로 10억 벌기 이렇게 쉬웠어라는 특강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여러분 아파트만 하셔도 돼요. 빌라나 오피스텔만 하셔도 되고 내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후순위 임차인은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색 없는 물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쓰거든요. 혹시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인수되는 권리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보고 빨간색 없으면 진짜 인수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점유자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말소 기준권리 9월 17일 김혜경 씨가 2019년 9월 18일 그래서 날짜가 늦어서 이 사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는데 이 하단을 봐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러면 끝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투자를 못한다? 현실에서는 권리 분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했던 물건 중에 명도가 가장 빨리 끝났던 물건인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6억 8천짜리가 4억 8천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 물건은 입찰하기 하루 전날 임장을 가서 알아보니까 한 시세가 6억 8천에서 7억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권리 분석을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소유자 점유에 빨간색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특이사항이 없어서 인수되는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딱 전화를 했어요. 수도세를 물어봐요.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빵원이래요. 그렇죠? 그런 다음 뭘 확인했냐면 미납관리비가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한 8개월 정도 공실의 미납관리비랑 딱 맞았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짐 다 빠져있고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장님 올라오세요 하니까 부동산이 보시고 우와 집 좋네요. 팔아드리겠습니다 해서 바로 팔았습니다. 이 물건이 제가 투자했던 물건 중에 공실인 걸 모르고 낙찰받은 것 중에 명도가 가장 짧게 끝났던 낙찰받고 2시간 만에 명도가 끝났던 물건입니다. 낙찰받고 바로 물건을 내놔가지고 팔았는데요. 그때는 뭐 단기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났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물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2년 뒤에 비과세로 맞춰서 팔겠다 또는 내 실수요로 팔겠다 하면 1억은 충분히 나는 물건입니다. 꼭 특수 물건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 물건만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경매를 할 때 안 좋은 물건만 나온다? 아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 어렵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도가 어렵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특수 물건을 해야지만 수익이 좋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보면 현실은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첫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데요. 4억 3,500에 받아서 월세를 맞추고 1년 뒤에 5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일반 과세로 내고 세금자 순수익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물건을 투자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정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자 라는 생각으로 낙찰 받아서 한번 처리해보고 세팅했는데 팔렸던 물건이에요. 최근에 이게 낙찰받은 집이에요. 언제? 2020년 7월 28일 날 송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48층입니다. 9억 7천에 신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낙찰받은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부동산 사인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5억에는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리도 했는데 팔아도 세금 다 내도 1억은 남아요. 1억은 실거주 목적으로 해도. 공매 관련해서는 아직도 초보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서 공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덜하죠. 공매에서 또 조금 들어가면 신탁 공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경쟁이 굉장히 덜해요. 이때 당시에 7억 5천짜리가 5억 2,900에 유찰되어 있었고 시세가 6억 8천에서 7억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얼마에 입찰했었냐면 6억 3천만 원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냥 같은 단지에 물건이 두 개가 똑같은 평형의 물건 두 개가 있는데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공매 이 물건은 공매로 입찰하면 공매가 경쟁이 덜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물건은 원래는 제가 6억에 입찰을 하려고 했거든요. 공매니까. 근데 경매는 어쩔 수 없이 6억 3천에 입찰을 했는데 경매는 떨어졌어요. 공매는 내가 6억에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착해 가가지고 입찰을 못했단 말이야. 경매 떨어진 그 다음날 결과가 탁 오픈돼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5억 9,6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우와, 으악했어요. 으악.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넣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냥 시세에 8천만 원. 지금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11억 넘어요. 진짜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물건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1층 물건인데 54평짜리고요. 낙찰가는 16억 5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NPL이라는 채권을 썼기 때문에 실제 낙찰 가격은 14억 5천에 매각을 했고 세팅을 해서 6개월 정도 걸렸나? 해서 20억 3천인가에 전체 매각을 했던 물건입니다. 법인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수익이 순수익으로 한 3억 정도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물건을 딱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54평의 사각형. 근데 이런 본죽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쪼개서 놓으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3개로 쪼개가지고 임차를 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들어오고 쪼개서 놓으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임대료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덜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는 좀 사이즈가 좀 큰 건데 이것도 신탁 물건이었어요. 41억짜리가 38억까지 유찰이 했는데요. 원래 있던 은행 자리가 그 외환은행에서 매각을 한다고 나왔었는데요. 낙찰 받고 잔금도 치기 전에 2층은 한국투자증권이 2층이 1,100만원, 1층이 1,400만원 가까이의 임차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매각까지 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제가 38억 6천에 매입을 했는데 취등록세 다 내고 한 40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월세가 중간에 조금 한 번 더 증액을 해가지고 2,550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받을 때는. 이자가 8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매월 한 1,7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한 2억 조금 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매각 총액을 딱 따져보면 53억 8천에 팔았으니까 취등세 40억에서 그 월세 이자를 더하면 한 55억 정도 될 것 같고 세금 다 빼고 나서도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가 마련 전략을 통해서 도전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건을 선택하실 때 경쟁이 덜한 물건을 선택해야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